지금부터 정정대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증빙 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처리 담당자는 정정은 이제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졸업생은 학교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가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는 반드시 사단 결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와 사단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단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는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 부장이 동일인인 경우라서 이제 원칙적인 사단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 중에 한 분을 포함시켜서 사단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성적관리위원회 인원을 모두 포함해도 사단 결제 4명이 되지 않아 사단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적관리위원회 인원을 넣어서 그 사단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대장은 정정의 근거 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개명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근거 자료도 반드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개인정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보관 시 시건장치 안에 보관하는 등 보관에 유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 말에는 정정대장 출력물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하는데요. 학년도 단위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끝나가죠. 2021년도 정정대장 출력물과 근거 자료를 철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정대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실제 한번 나이스에서 실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이스에서 정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 정정대장 관리, 정정대장 작성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 정정이 필요한 학생의 학년과 반을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정이 필요한 학생 선택하신 다음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해당 학생을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학적사항 같은 경우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심의 일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심의 일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받은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심의 일자 항목이 비활성화 되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학생의 개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학생의 성명이 될 거고요. 정정 내용은 개명 후에 성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 사유는 개명이 될 거고요. 자, 입력을 하고서 한 번 더 오타는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에 방금 등록한 학생의 내용이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이 학생의 수정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132 입학생으로 바꾼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원본 내역은 다음과 같고 수정 내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132 입학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마쳤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 학생의 입력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경우 승인 요청을 누르셔서 사단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신을 한 다음 결제를 받고 나면 다음과 같이 조회를 했을 때 해당 학생의 정보가 상태가 완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자료를 학적에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단에 있는 완결 자료 반영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학생의 자료를 학적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 정정대장 그 업무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정정대장은 기결문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정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다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적 반영을 한 다음 다시 정정대장을 재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셨었는데요. 이 학생은 기한문 상신을 한 다음 완결까지 된 상태인데 아직 완결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적에 반영되지 않은 건이 있으니 정정대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었던 정정 내역을 학적을 반영을 한 후에 다시 해달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나이스상에 입력해 놓은 자료를 생활기록부에 모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생기부의 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류 수정, 추가 내용 입력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해당 변경 내용이 생기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또 추가 또는 삭제 또는 오탈자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검증과 철저 검증을 통해 오류 내용을 수정을 하고요. 혹시 오류 내용이 수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면 해당 사유를 입력하셔서 확인으로 이제 바꿔주셔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반별 마감, 그 다음 학년별 마감까지 해주시면은 전체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화면에 학생부 메뉴에 학교생활기록부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반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 반 학생들의 그 명단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별 반영을 할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전체 반영을 해주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전체 반영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반영을 한번 해서 지금까지 입력했던 모든 내용을 생기부에 끌고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료 검증을 들어가셔서 학생들의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을 체크박스를 누르신 다음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빈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 필요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필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어떤 오류 내역이 존재하는지가 지금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학생 사진이 존재하지 않고 누가 주소가 없는 경우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적에 기본학적 관리를 들어가셔서 학생 사진과 누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에 해당 오류 내역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면 오류 사유에다가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오류 사유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빨간색으로 확인 필요로 나왔던 부분이 확인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 완료로 바뀌거나 또는 이 빈칸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자 검증도 마찬가지로 이 철자 검증 메뉴에서 CC해 주시면 되고요. 체크박스와 그다음 오른쪽에 철자 검증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자, 아까 자료 반영에 다시 돌아가시면 오른쪽에 이 마감이 있습니다. 이 마감 버튼은 반별 마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버튼을 눌러서 생활기록부 저장을 해주시고요. 현재 이제 상태가 전체 학년 마감은 안 돼 있고 반 마감은 되어 있다라는 확인을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년 마감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관리 메뉴에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1학년 전체 학년에 1학년 1반과 2반의 검증 여부, 반별 마감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전체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반 마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전체 학년 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통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통지표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통지표는 우선 첫 번째로 생활통지표 표지를 등록을 하고요. 이 생활통지표 표지는 학년별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지표에 입력이 될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지표의 자료를 반영하고 반별 마감, 학년 마감을 하시면 생활통지표 업무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오류 수정이나 추가 내용 등 입력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순서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통지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통지표 자체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먼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지표 반영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변경 내용이 통지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나이스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이스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통지표는 학생부 메뉴에 생활통지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통지표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지표 등록 메뉴에서는 학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통지표 표지와 그 다음 표지 형식, 표시 형식, 그 다음 항목을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항목은 이제 학교에서 정한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미리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통지표 자료 반영 및 마감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통지표 등록에서 선택을 했던 항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지금 반영이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니 반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영해 주시고 전체 반영을 하면 반영 여부가 반영으로 바뀌게 되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클릭하셔서 아까 항목에서 체크하셨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반별 마감을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로 통지표 마감 관리에서 전체 학년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지표를 출력할 경우는 하단에 있는 통지표 출력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수정을 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반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통지표 그 자료 반영을 해주신 다음 출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바뀐 내용이 적용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